안녕하십니까. 하승은 그린캠프로 팀의 발표를 맡은 컴퓨터공학과 19학번 김상원입니다. 저희는 교통예측 기반 경로 안내 시스템을 캡스톤 주제로 4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목차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계, 전처리, 인공지능, 경로 안내 시스템, 웹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개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 이력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천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모델링을 통해 도로 네트워크의 구간별 미래 교통 상황을 예측 및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목적에 따라 통행시간, 최단 경로 및 예상 통행시간, ETA, 변화 최소 경로 등 사용자 목적에 부합하는 추천 경로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인공지능, 경로 탐색, 웹 서비스입니다. 우선 저희의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사용한 VDS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VDS 데이터셋은 차량 감지 장치 VDS를 활용하여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으로 콘존마다 차로 유형에 따른 교통 양과 평균 속도를 데이터화시킨 것입니다. 이때 콘존이란 IC, JC, TG 3개의 도로교통을 통과하는 차량 수가 일정한 고속도로 구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동그라미는 노드이고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잇는 선분이 콘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VDS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드에 대해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셋의 특정 노드에 대해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 저희는 이를 결측치를 만약에 채우지 못하고 삭제한다면 이처럼 실제 존재하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경로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진짜로 뽑기 위해서 해당 결측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통해 채워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결측치를 삭제하는 경우 특정 노드가 전체 결측된 경우 해당 콘존을 경로 탐색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측치를 예측하고자 하였고 특정 노드가 전체 결측되었다 하더라도 예측을 통해 해당 콘존을 경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예측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노드의 데이터가 전체 결측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특정 노드의 데이터가 일부 결측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측치를 예측하고자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5분 간격 콘존 노드의 결측치인 교통량과 평균 속도를 예측하였습니다. 우선 케이스 A입니다. 특정 노드의 데이터가 전체 결측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특정 노드의 데이터가 전체 결측된 경우 결측된 콘존의 주변의 콘존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예측하게 된다면 다음처럼 모두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전처리하게 되어 모두 데이터를 예측하여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특정 노드의 데이터가 일부 결측된 경우입니다. 특정 콘존의 데이터가 전체 일부 결측된 경우 해당 콘존의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처리하기 전에는 데이터가 비워져 있지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처럼 값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유형이 2가지인 콘존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1번은 버스 차로이고 2번은 일반 승용차 차로입니다. 2개 차로 유형이 있는 콘존이 있을 경우에는 두 차로의 비율 과정 평균을 통해 속도를 계산하였고 하나의 콘존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그래프 웨이브넷 모델입니다. 저희는 연결된 교통망의 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간적 우정 관계를 통해서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우정 관계도 포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시공간을 통해 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 그래프 웨이브넷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프 웨이브넷 모델은 32개의 TCN, GCN 모듈, 레저럴 커넥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적 우정 관계와 공간적 우정 관계를 포착할 수 있고 다른 인공지능 모델에 비해 빠른 추론 속도와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두 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lated TCM 모듈은 긴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Dilated Convolution 연산을 통해 연산량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한 번에 하나의 스텝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2스텝을 예측하기 때문에 추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GCM 모듈입니다. GCM 모듈은 그래프 기반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공간 의존성을 포착합니다.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교통량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래프 웨이브넷 모델을 VDS 데이터셋 약 1.8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고 학습은 다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론 성능입니다. 추론 성능도 다음처럼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모델의 특징은 평균 학습 시간과 평균 추론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평균 학습 시간은 한 F당 30초밖에 걸리지 않고 추론 시간도 한 번당 1.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래프 웨이브넷 모델을 저희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서 윈도우 슬라이딩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구간별로 미래 60분까지의 교통량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단 시간 경로를 계산하는 중에 60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동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호출하여 추가적으로 미래 시간을 예측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처음에는 실존하는 1시간의 VDS 데이터를 통해 미래 1시간을 예측하지만 최단 경로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전에 예측한 1시간의 데이터셋을 통해 미래 1시간을 추가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시간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5시간, 6시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예측을 해서 그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예측의 경우 평균 MAE 값은 1.93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예측은 MAE가 4.5017로 MAE 값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예측 성능은 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예측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저희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저희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탐색 속도로 보았습니다.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추론도 빨리 할 수 있는, 경로도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봤고 저희가 선정하는 알고리즘은 A-스타 알고리즘입니다. A-스타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휴리스틱 보정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휴리스틱 보정함수는 전체 노드를 탐색하지 않고 위도 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탐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A-스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A-스타 알고리즘은 정적 값을 가중치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동적으로 가중치를 가지고 경로를 예측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스타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노드가 13.04분에 출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3.04분에 출발하였다면 A노드는 13.05분의 데이터를 통해 B노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B노드에서는 13.10분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C노드까지는 13.10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C노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시간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속도 데이터셋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동적으로 가중치를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현한 A-스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하나의 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3.04분에 A노드에서 출발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B노드에서는 13.34분에 도착하고 C노드에서는 13.07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A노드에서 사용했던 속도 데이터셋이 1시간이었는데 지금 C노드에서는 1시간이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스피드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게 추가적으로 1시간 데이터를 추론하게 하였고 get 스피드 데이터를 통해 받은 시간 데이터 기준 제일 가까운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새로운 속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웹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웹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액트, 카카오 지도 API, ACOS, GCP와 플라스크, 도커, 기터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GCP에게 출발지와 목적지, 출발 시간을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GCP 내부적으로 A-스타 알고리즘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최적의 경로와 ETA 시간을 반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리액트에게 반환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희는 시각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API와 저희가 만든 API를 비교하기 위해 카카오 API 기능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때 카카오 API와 저희 API의 차이점은 카카오 API는 과거 측정 속도의 평균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미래 예측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예측 속도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카카오 API에 비해 저희는 실시간으로 미래 속도를 반영하여 경로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API가 좀 더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웹서비스 한 화면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출발 시간을 가지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ETA, A-스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ETA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글을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 API를 통해 ETA 시간을 받고 그리고 경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 API가 예측한 ETA는 4시간 41분에 비해 저희가 가지고 온 ETA는 4시간 44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온 경로와 카카오 API가 가지고 온 경로는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API와 출현 경로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서울부터 대전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ETA 시간도 2시간 23분이고 55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도 API와 출현 경로가 상이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출현 경로에 4시간 53분이 걸렸고 그리고 카카오 API는 5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다음과 같이 출발지, 도착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GCP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이 추론을 하고 그리고 경로를 다시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은 다음처럼 5번의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ETA 시간 4시간 56분을 받을 수 있고 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해당 토글을 클릭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충주 JC를 누르면 충주 JC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API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글을 누르게 되면 4시간 26분이라는 것을 반환받을 수 있고 해당 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와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설명들과 코드들을 저희 기트브 링크에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코드와 설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